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체납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도 3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며 처음으로 대학 학자금으로 인한 체납액이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모 씨가 지난 2년 동안 받은 대학 학자금 대출 금액은 2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취업해도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금액을 이제 나가야 되니까 좀 걱정돼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이를 제때 갚아나가지 못하는 졸업생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 4천여 명.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2천억 원을 넘지만 10%에 달하는 206억 원은 체납 상태입니다. 충북 지역만 살펴봐도 지난해 체납액은 3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의무 상환이 시작되어도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의무 상환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바로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체납자에겐 연체 가산금까지 붙어 빚이 빚을 부르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납하지 않았을 때 미납된 의무상환액이 3%가 징수되거든요. 납부기 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1.2%가 연체 가산금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졸업생들까지 감안하면 체납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대전 옥천 간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옥천군이 역사 신설 문제 등으로 사업에 소극적이던 대전시를 설득해 기본 계획 용역을 조기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옥천군 수건 사업인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 포함된 대전 오정역부터 대전역을 거쳐 옥천역까지 20.2km 구간의 역사신설과 열차를 투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옥천군과 대전시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대전시 국토부랑 협의 과정에서 올해 내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철도 연장 사업은 당초 지난 2017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가시화됐지만 대전시가 구간 내 2곳의 역사 신설을 주장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옥천군은 역사 신설을 대전시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건설 비용은 기본계획 확정 이전까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버스로 50분가량 소요되는 기존 이동 시간이 11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구간이 완료되면 기존 충북선 등을 활용한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2단계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 옥천 군민들이 이런 교통망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다만 교통 편의 개선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늘고 일부 단지는 가격이 껑충 뛰자 경매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저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받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외지 원정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9일 청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최저가 3억 8,900만 원에 나온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물건이 첫 입찰에서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3억 9,470만 원, 최저가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청주 산남동의 이 아파트는 최저가 2억 6천만 원에 나왔는데 낙찰가도 2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매 시세를 첫 입찰 때 그대로 써냈다는 점에서 달라진 법원 경매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유차를 거듭하며 최저가가 반토막 났던 물건이 갑자기 몸값이 치솟은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이 아파트는 3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4차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고 당시 입찰 참여자가 23명에 달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낙찰가율이 70%를 간신히 유지했던 지역 주택 경매 시장이 돌변한 건 지난달 들어서입니다. 갑자기 미분양 아파트도 소진됐고 가격이 또 다시 또 꿈틀대니까 경매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낙찰가가 상승되는 것 같고 입찰자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다만 일시적 과열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수요 차원의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 정부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 도약을 목표로 K-뷰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100위 화장품 기업을 7개사로 늘리고 신규 일자리도 7만 3천 개를 만들어서 세계 화장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체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습니다. 일찌감치 화장품, 뷰티 산업을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대규모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그 공을 들여온 충북으로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개최되는 화장품 박람회는 작은 규모와 낮은 인지도로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장품 관련 국내 박람회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비롯해서 경기도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제주 천연 화장품 앤 뷰티 박람회 등등 12개에 이릅니다. 사실상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박람회를 통합을 해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는 얘긴데요. 충북 오송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충북을 대표하는 행사인 오송 뷰티 박람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K-뷰티 클러스터를 반드시 오송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화장품의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또 전문인재 양성과 전시관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화장품 산업 육성의 대표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상지로 내세운 곳은 경기도 오산 가장산업단지와 화성 향남산업단지, 인천 남동공단,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충북 오송 오창 산업단지를 들었습니다. 이 K-뷰티 클러스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경쟁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가 앞으로 전력을 다해 오송의 장점과 경쟁력을 널리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치솟는 1인 방송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은 모든 생활과 생각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죠. 충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영상 미디어를 배우고 제작해 볼 수 있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내년 봄 청주에서 문을 엽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5년 전 문을 연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첨단 방송 장비를 갖추고 미디어 제작 지원, 영상 강좌, 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수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꿈과 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체험해보면서 제가 마치 진짜 PD가 돼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충북에서도 내년 3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엽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등에 이어 전국 9번째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170억 원을 들여 청주 문화제조창에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학교, 대학과 연계해
미디어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넓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센터는 2,700여 제곱미터에 첨단 방송 제작 시설과 체험관을 갖추고 장비 대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적의 그런 장소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들어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영상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끌어올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인 미디어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소외된 이웃,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한 시기가 됐는데요. 기관 단체들의 연말 봉사 활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임가공 작업장인 진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강추위도 아랑곳 없이 그동안 일손이 달려 손보지 못한 시설 곳곳을 깔끔히 정비합니다. 시설 모든 구성원들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탄 조명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이 손이 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 못하였는데 이번엔 이제 충북 선관위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감사할 뿐입니다. 가수를 초청해 개원 이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흥겨운 축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연합장 쓰기도 도왔습니다. 장애인들이 부모님께 보내는 감동의 연합장입니다. 부모님께 하시고 싶었던 말이 뭔지 또 원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여쭤보고 쓸 수 있게 도와드려서 오늘 너무 보람차고 기쁩니다. 충북건설협회는 경로당을 찾아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올 한 해 건설 경기 악화로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컸지만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고 각 시군에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발이 덥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환담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게 된 겁니다. 달력 한 장만을 남겨둔 2019년, 올 한 해가 가기 전 우리 이웃들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일 겁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구현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 기자입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지역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기여 방안을 발표한 기조 발제에 이어 대형 포털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역 뉴스를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역 뉴스를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거대 미디어의 자본 논리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통합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중앙 언론사의 지역 이전이랄까 크게 보면요. 안 그러면 지역 내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 언론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 언론이 지역의 여론 형성과 문화 창달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언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박석입니다. 박시룡 전 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장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황새 전국 방사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발표된 방사 예정지가 황새들에게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며 문화재청 발표는 국제적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공모를 통해 청주, 서산, 고창, 김해, 해남 등 5곳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각각 한 쌍의 황새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동청주 지점이 개점했습니다.
KT 율량빌딩의 문을 연 충북신용보증재단 동청주 지점은 가경동 본부의 고객 대기 시간과 보증 지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 동북권에서 1,5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염소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농장시설과 염소 2,500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9 청주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후 2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가 오전 11시 호암예술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23회 진천군 여성대회가 오후 2시 여성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제천 등 도내 5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3도, 충주 영하 11도, 청주 영하 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청주, 충주 2도 등 낮 최고 기온이 3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 주말인 내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